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제 필기시험 행정법 총론 4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이죠. 사실은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는데, 왜냐면 행정규칙은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법원성도 없고 법규성도 아니잖아요. 법원이 될 수 없을 경우에 법규도 되지 않잖아요. 그냥 법원에서 법규를 찾아내는 거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법규성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경우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행정규칙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무원에 대한 의무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구속력을 갖잖아요. 내부적 법규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어겼을 때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즉 불법행위할 때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발생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니까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앞에 행정규칙의 본질, 속성,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헌법소원 가서는 이제 헌법소원으로 도상이 되냐, 행정규칙. 또 하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제재적 처분 기준에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됐을 때 과연 그 소의 이익이 있느냐, 이 문제죠. 그 가중적 제재 처분 나왔을 때. 이 정도 생각하시면 행정규칙은, 왜냐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되지 않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법규명령과 구별해서, 또는 행정규칙과 구별해서 그 속성을 이해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번 보시고, 뭐 기존에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뭐 처음 행실 도전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어렵죠? 말이 어렵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 잡다히 섞어놓지, 하나의 주제로 내놓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순서적으로 공부하니까 이쯤 되면 뭐가 나오겠다 그러는데, 객관식 시험은 사지선다 다 섞어놓는 거니까 어디서 나온지 찾아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것도 공부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행정규칙에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그럼 먼저 이거 뭐 지문을 보기 전에 행정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좀 패턴을 좀 보도록 하죠. 나도 그 뭐지, 이거부터 보시죠.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 말씀드렸죠. 법원 할 때 행정작용의 어떤 흐름을 설명한다 그랬죠. 헌법에서 꺼내고 법률에서 꺼내고 법규에서 법을 꺼내죠. 그럼 행정규칙에서 법규성이 되느냐, 이 문제죠. 이게 제일 논란이죠. 원칙적으로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갖는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법률에서 바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죠. 그림을, 제가 이런 그림이 대충 나눠보니까 8개에서 9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할 때가 이제 케이스 문제 풀 때, 주관식 사례 문제 풀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왜 법규가 안 되냐? 행정행위에 관한, 죄송합니다,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법규사항이 될 수 있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규정하지 못한다는 거냐. 끼케야 사무처리 기준, 그죠? 사무처리 절차, 행정조직 내부에, 또는 조금 확대시키면 뭐죠? 특별행정법 관계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이 이게 가능한, 이걸 보면 돼요. 헌법에서 위임해서 행정규칙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할 수 있어요. 행정규칙에서도. 그죠? 왜냐면 행정규칙의 기본적인 속성이 없이, 법적 근거 없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아니고, 행정규칙의 그 사무처리 기준이 아니라 법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법규사항을 즉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기 나중에 이제 법규 명령은 있을 수 있어요. 법규 명령은 헌법에 위임이 있죠. 이쯤 앞에 법규 명령 있죠. 여기 보시면 법규 명령은 가능해요. 법률 없어도. 왜? 대체적 명령이라 그래가지고 국가 긴급권 있잖아요. 그죠? 재정경제 명령, 또 처분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그때 나오면 보도록 하겠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보시죠. 자, 이게 법 형식이에요. 우리의 법 형식, 법원의 형식이죠. 여기까지는 법 형식이죠. 행정규칙은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법규상을 규정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법 형식에서 뺀 거고, 그럼 뭘 담을 수 있냐, 내용이. 아다시피 이게 법률 유보죠. 이게 법률 유보잖아요, 헌법에. 그럼 뭘 담을 수 있어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 규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과연 법률은 뭘 규정해야 될 거냐? 그래서 법률 유보 내용이 나오죠. 법률에 유보할 수 있는 뭐 급부 침해 행정, 급부 입술 다 필요 없고, 그 역사적 학설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중요사항 유보설이죠. 그럼 그런 거죠. 중요사항이 뭐냐 이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가 있어요? 의회 유보 이론이 있잖아요. 의회 유보론. 그죠? 여기가 원래 의회 유보론이, 이게 의회 유보론이에요. 의회가 결정해야 된다. 중요사항은 의회가. 근데 또 그렇죠. 법률 유보 나오면 뭐예요? 법률의 직접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그럼 그 강도가 또 나뉘잖아요. 그죠? 법률이 직접적으로 규정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률이 법규 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 건지 그 난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규 명령에 뭐 담을 수 있냐? 보세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이죠. 그럼 불령과 총리령은 뭘 할 수 있나? 소관사무란 말이에요. 소관사무. 그러면 소관사무는 어디서 정해져요? 행정조직, 법정주의. 행정권한, 법정주의. 정부조직법에 있죠. 그리고 개별법에 있고. 그죠? 거기에 관한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행정규칙은 뭘 할 수 있냐? 없어요.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죠? 근데 행정규칙이라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법규문서, 지시문서 있죠. 지시문서. 행정기관, 하급기관이나 소송 공모를 할 수 있는 진짜 이게 행정규칙의 형식이고 지시문서에 유형은 뭐가 있냐?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다 이거죠. 이건 옛날 구 사무처리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제가 적어놓을게요. 구 사무처리 기준이에요. 구. 지금은 행정의 효율과 협력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어디 있냐? 제가 업무 편람에 있다 그랬죠. 행안부가 발행한 업무 편람 안에 있다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행정규칙은 뭘 담을 수 있냐? 보세요. 조직이나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 그죠? 이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다 교수님들 이름 써놨잖아요. 책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온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은 번호가 다를 수 있죠. 그죠?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란 얘기죠. 그죠? 이제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죠. 왜? 행정규칙 보세요. 그러면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단 그 사안이 뭐예요? 사무처리 기준이죠. 그죠? 그럼 법률에 근거 있어도 행정규칙을 만들 수 있죠.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형식의 법규명령. 즉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법규명령으로 볼 거냐 행정규칙으로 볼 거냐 이 논란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제가 발레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과연 우리는 어떤 내용을 법규로 담을 건지 행정규칙으로 담을 건지 예? 입법 형식에 관한 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뭘 담을지는 정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시적으로 본다는 거죠. 위임 입법의 형식을.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행정규칙에도 법률의 위임만 있으면 권리사안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그래서 그거 뭘로 본다? 성질을 법규 명령으로 본다 이거죠. 그죠? 결합하여 대외적 구성력이 있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제재적 처분 기준인데 그게 대통령으로 발령됐을 때 뭘로 본다? 판례는
법규 명령으로 본다 이거지. 그죠? 또 거기 수액이나 기간에 있을 때는 최고 한도로 본다. 이래서 행정청의 신축적 행정, 재량의 여지를 주는 개념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밑에 재량의 판단 기준 해가지고 나오죠.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죠.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법률에 이임이 있으면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다 그랬죠?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그죠? 만약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사항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법령에서 요건조 일부 사항을 불용으로 위임하였죠. 위임했죠? 근데 시행규칙 등이 불용에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 규속력이 있다는 거죠. 이제 법령 위반, 상위 법령 위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의 처분 요건에 불용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둬버린 거죠. 위임이 없어. 그죠? 근데 보세요. 법령에서 규정된 저항을 어떻게 돼요? 변경해서 규정해 버렸어요.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예요? 법률 유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해버린 거예요? 상위 법령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이 법령은 뭐 해야 돼요? 위법 무효인 법령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뭘로 봐버려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명령이라고 봐버린다. 행정명령이 진일 뿐 이래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법성 판단 기준이 안 된다. 법규가 안 된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법 이론적으로 위헌 무효예요. 여기 위법 무효예요. 위헌이 아니라 위법 무효. 그렇죠? 법률 위보도 위반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 법령도 위반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뭘로 본다? 행정명령이라고 봐버린다는 거죠. 이 표현 자체도 애매해요. 행정명령은. 왜냐하면 넓게 보면 행정명령에는 법규명령도 들어가거든요. 행정규칙도 들어가고, 그렇죠? 이 표현도 좀 적절하진 않는데, 여하튼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법 이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고 단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예요? 제재적 처분 기준이 불형으로 돼 있을 때 형식설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불형이니까 법규 명령인 거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뭘로 본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거죠.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에 불과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죠. 이게 쭉쭉쭉. 그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재적 처분 기준이, 즉 가중적 제재 처분 기준이 불형 공식으로 되어 있을 때 소위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과거 판례는 어떻게 돼요? 이게 구속력이 없잖아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행정청이 따를 의무가 없으니까 뭐 소위 이익이 없다 그랬다가 판례를 변경했죠. 그래서 뭐라고 봤어요? 소위 이익이 있다 판단했잖아요. 그죠? 왜? 행정규칙으로 돼 있어도 법적 불안을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강국 대법관의 별개 의견은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판례 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고시라는 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형식설과 내용설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고시라는 것 자체가 알리는 방법일 뿐이에요. 고시 공고가 알리는 방법이잖아요. 그 자체가 내용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송달도 어떻게 돼요? 알려주는 방법일 뿐이에요. 송달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문서 자체가 처분성을 보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고시 공고. 근데 우리는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이걸 하나의 법규 형식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보시긴 하십시오.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보셨고, 1번. 법령의 이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처분 요건을 불용으로 변경해버려 규정한 경우. 원래 법 이론적으로 뭐예요? 위법, 무효죠? 왜? 일반적 추상적 형식의 행정행위의 하자 사유는 뭐예요? 무효라고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 대외적 구속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뭐라고 본다? 행정명령의 성격을 갖는다. 판례 쭉 있어요. 보세요. 위에서도 설명했으니까 판례 보시면 돼요. 다 적어놨으니까. 원래 보세요. 상급기관 행정기관 업무 처리해서 기준을 규칙은 일반적으로 효력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행정규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거 처분이 왜 법규상 외부적 판단 기준이 아니잖아요. 위법성 판단 기준이 아니니까 이거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나중에 하자론 갔을 때. 그죠?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판례들은 어차피 판례는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한 번에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두 번째 보세요. 사무규칙에 불과한 정결 규정을 위반하여 보세요. 정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권한 임자에 행해진 그 무효이다. 이건 원래 규칙에서 나올 문제가 아니라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문제죠. 어떤 하자예요? 주체에 관한 하자죠. 그렇죠? 왜? 영의는 명의를 도용한 거죠. 명의를 도용한 거잖아요. 원래 주체의 하자는 무효예요. 무효. 옛날 이론에 따르면 무효예요. 무효. 효력이 없는 죄.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2번 지문에서 행위자는 누구예요? 처분권자. 처분을 한 자는 누구예요? 보조기관이에요? 아니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에요? 처분을 한 자는 뭘로 판단 기준이 뭐예요? 문서의 명의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처분 문서의 명의인이. 그럼 여기서 처분 문서의 명의는 누구로 기록되어 있어요? 행정관청의 이름이죠. 처분권자는 행정관청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주체 측면에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여기는 얘는 소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가.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취소 사유가 되는지는 몰라. 아직 판시 사안이 없어. 근데 외부로 드러나기에는 이름을 도용한 거죠.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처분행위예요? 행정청의 처분행위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다음 판례. 여기는 내의 부분에서 보세요. 처분권자를 누구 이렇게 처분 명의의 이름을 누구로 정하였는지에 관한 문제죠. 원래 내부임이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수임인이에요? 위임인이에요? 위임인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위임이니까 위임감청으로 하죠. 위임인 이름, 위임청의 이름으로 해야죠. 만약 법률상의 이임, 권한의 이임일 경우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수임인의 이름으로 하죠. 왜? 다 넘어오니까 권한과 책임이. 자, 이 판례 보세요. 이 판례를 비교해 보시면 최장 침입시된 압류 처분권도 도지사로부터 시장의 권한이 임된 것이고 시장으로부터 압류 권한을 내부인데 불구한 구처장으로서는 시장 명의로 해야 되죠. 왜? 처분권자니까.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시장 명의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죠. 그렇죠? 수임청의 명의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처분권자는 누구예요? 누가 행정의 처분을 했어요? 구청장이잖아요. 왜? 명의잖아요. 명의로 본다 그랬다.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피고를 누구로 해야 돼요? 구청장으로 해야 되죠. 근데 그 구청장이 뭐예요? 무권한 자잖아요. 그럼 무권한 자 처분 행위는 뭐야? 무효죠. 이해돼요? 이런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걸 행정 규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주체 하자에 관한 문제예요. 주체에 관한 하자. 그때 주체화가 있었을 때 내부 이임이 발생했을 때 적법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돼요? 누가 처분권자인지 문제고 피고 적격의 문제에서는 뭐예요? 처분을 한 자의 문제죠. 이해돼요? 그렇죠.
그걸 구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게 나오잖아요. 13조 피고 적격할 때 처음을 한자하지 그 자가 권한인지자일 필요는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지? 3번 보시죠. 특정 법령을 구체에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서 절차 방법을 특정한 연계의 수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이 될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있다 그랬죠, 판례? 우리는 헌법, 이 규정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 규정의 위헌 여부가 심사가 됐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죠? 법령을 보충적으로 고시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치. 우리는 허용하고 있다. 헌법 판례도 보셨죠? 계속 이게 나오죠. 판례도 쭉. 그러니까 고시 나오면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 둬야 돼요. 뭐가 고시가 나왔다. 그러면 이 고시가 갖는 행위의 형식. 첫 번째, 법규명령. 두 번째, 행정규칙. 세 번째, 고시 자체가 어떻게 돼? 직접적으로 행정행위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시일 때.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 뭐 객관식은 큰 문제 안 되는데 주관식은 아마 하나 중에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행정행위 쪽에서 나오겠죠. 케이스들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안 나올 거고 법규명령이면 쓸 게 별로 없어서 좀 복잡해질 거예요. 문제가. 4번 보시죠. 재량준칙이 행정규칙으로 정부의 되풀이 실행되어 관행이 형성된 행정기관에 그 상대에 대한 관계에서 행정규칙에 따라 자기 구속당하게 되는 거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성으로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사안의 문제죠. 뭐 딱히 행정법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헌법적 문제죠. 뭐예요? 헌법성으로 심판의 대상성에 관한 거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그럼 공권력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공권력 행사의 의미, 범주에 관한 거죠. 근데 행정규칙은 원칙 안 되죠. 예외되는 케이스 뭐예요? 행정규칙이 법령을 보충하는 경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법규 명령 낸다 그랬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그 법적 성질의 실질은 법규 명령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있죠. 재량준칙이 반복되어서 구속력을 갖는 케이스 있죠. 자기구속의 법리. 그죠? 근데 우리 자기구속의 법리 할 때 어떻게 돼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으로 처리하죠. 법적 근거를.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아주 유명한 판례니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크게 못 맞힐 이유는 없겠죠. 이걸 모른다 그러면 행정법 공부를 다시 하셔야죠. 아니면 책을 다시 보든가. 그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